반갑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이상한 의학 내용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락터 이지준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생리와 그리고 가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이제 가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검색하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또는 뭐 이렇게 검색창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 예를 들어서 생리 주기가 20일 이하거나 뭐 50일 이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계산 방법으로 가임기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리 주기를 모르시는 분은 뭐 언제 배란될지 모르니까 뭐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생리 주기를 아시는 분들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6개월 동안의 생리 주기가 제일 짧았던 시기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20일이나 21일을 집어넣고 최근 6개월 동안의 생리 주기가 제일 길었던 때가 언제냐? 40일을 넣어보겠습니다. 40일, 20일, 40일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 생리 시작한 날짜가 며칠이냐? 예를 들어서 8월 초에 8월 1일이라고 합시다. 8월 2일이라고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은 탁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의 가임기는 생리한 그 다음날, 예를 들어 8월 1일자를 넣었으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당신의 가임기다 라고 어플 그 검색창에 결과가 뜹니다. 사실은 가임기를 검색하시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나 또는 남자분들은 사실 피임을 위해서, 가임기를 피해서 사실은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시기를 조금 조심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뭐 생리주기 6개월 동안에 20일, 그다음에 40일 넣고 8월 1일날 생리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8월 한 달 내도록 가임기다라고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배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생리를 시작하고 그 난자 안에 있는 난포가 자라서 그 안에 있는 난자가 성숙해서 배란이 되고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정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는 건데, 이 생리가 터지고 난 다음 그러니까 난포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그 주기가 사실은 너무나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주 정상적인 여자분들 28주기, 29주기 생리 주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조차도 우리가 실제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초음파로 배란의 날짜를 몇 번을 체크를 해보면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배란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또는 느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리 주기조차도 약간 불규칙하신 분들은 그 배란의 시기 자체를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배란에 관계되는 또는 난포가 과배란되거나 자랐는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 같은 거죠. 멜라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사실은 배란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잘 됩니다. 멜라토닌의 수치가 낮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배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나 공포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은 배란이 될 시기가 아닌데도 배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제 생물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임기는 이게 워낙 이제 배란의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생리 주기를 가지신 분이라도 가임기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임기 이외에 또 가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의 생리가 28일, 29일 주기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달의 주기하고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경이라고 할 때 월이 이제 달 월자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몸, 우리 자연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고 배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사이클은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사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하고 그러면 이렇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가설들 뭐 많지만 제가 생각해 본 가설에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저희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 아직까지 인정되거나 또는 논문에서 정확하게 발표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준의 가설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가 생리나 배란이 되는 시기를 조사를 해보면 보름달이 뜨기 11일 전부터 시작해서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2, 3일 후까지 그 사이에 생리를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승달, 금음달이 뜰 때쯤에 배란이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보름달이 뜰 때 그 근처에서 생리가 많이 일어나고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떴을 때 왜 배란이 잘 일어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 가지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면 호르몬이라고 멜라토닌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외국에서는 슈퍼 같은 데서 편하게 사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이제 수면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드시는 멜라토닌이 결국은 이게 햇볕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거나 또는 보름달이 휘황찬란한 그런 시기 때 그때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이 워낙에 뜨거나 뭐 해가 있을 동안은 이게 사실은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다가 깜깜해지거나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의 양이 증가하면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성의 호르몬 중에서 난포를 키우고 배란을 시키는 계통의 어떤 여성 호르몬들이 활성화됩니다. 즉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난자가 자라고 배란이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름이 가까워지거나 보름달이 떴을 때는 아무래도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겠죠. 밤이라도. 그러면 여성 생식기 계통의 호르몬, 즉 난자를 키우고 배란을 시키는 그런 사이클들이 억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달이 이제 찾다가 이질러지고 초승달로 넘어가면서 밤에 달빛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당연히 멜라토닌의 양이 증가하겠죠. 멜라토닌 양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난자가 자라고 배란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란되는 시기가 결국은 초승달 또는 금음달이 떴을 때 배란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사이클 때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보름달 때 당연히 생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달의 어떤 주기에 여러분들이 생리 주기가 예전부터 맞춰져 있다. 맞춰져 있는 이유를 추적을 해보면 멜라토닌과 여성 호르몬과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연관 이전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작용들이 이런 호르몬의 연관관계를 만들었을 거냐라는 생각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원신이었을 때 또는 인간으로 진화되기 전에 동물이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옛날 옛적에 그 너무나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성관계를 했다. 너무나 밝고 다른 동물들의 공격이 용이한 그런 환한 밤중에 성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적들에게 노출된다. 다른 짐승들이나 노출되면은 무방비 상태로 죽음을 당하거나 잡아먹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밝은 달에 있을 때는 배란이 되는 시기가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깜깜한 어둠, 그러니까 다른 동물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깜깜한 시기, 초승달이나 금음달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배란이 되는 게 어쩌면은 생명 보존 그리고 자손을 번식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오늘 가임기와 이제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의 생리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주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생리와 배란되는 시기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보름달과 이질러지고 차고 하는 그런 어떤 주기와 상관관계가 있고, 이것은 멜라토닌과 여성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그렇게 진화가 됐을 때
생존에 훨씬 유리하고 종족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그러면은 생리적인 패턴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몸에 진화되는 과정에서 습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리 전후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임기라든지 생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리 전후 증후군인데, 생리 전후 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듯이 뭐 도벽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의 어떤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식욕의 변화라든지 체형의 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수면의 장애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같은 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 증후군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타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뭐 한 달 내도 이렇게 드시는 분은 잘 안 되시고 이제 배란이 되고 난 이후에 생리 전까지 이렇게 드시는 단기간에 드시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생리 전후 증후군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결국은 보름달이 떴을 때의 전후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름달 11일 이전부터 보름달 이후 2, 3일까지 생리를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어원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면, 보름달이 되면 늑대인간이 되고 뭐 괴수로 변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학 소설도 있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 게, 보름달이 떴을 때 여자분들이 생리를 많이 하시고 생리 전후 증후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민해지시고, 그리고 루나틱이라는 단어의 어원에도 루나라는 단어가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나틱은 뭐 명사와 형용사로 사용되는데 미치광이, 뭐 광인, 뭐 정신병자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하고, 그 형용사로는 미치광이 같은, 뭐 정신병자와 같은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그 루나틱의 루나가 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루나, 그러니까 달이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심성을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건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보름달이 되면 조금 더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친 사람들은 더 미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늑대인간도 나오고 뭐 등등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보름달이 뜬다고 해서 또 정신병의 어떤 증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름달이 뜨면은 멜라토닌의 몸에서의 분비가 감소가 되고 사람들은 불면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생리 현상을 또 겪게 되고, 그러면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뭐 생리적인 현상들이 겹쳐져서 인간 사회나 인간 문화에 어떤 보름달이 되면은 늑대인간으로 변한다든지, 보름달이 되면은 미친 사람들이 더 미치게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가설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이후에 내용이 뭐 유익하다, 또 좋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정말 우리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